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옆에서 보니까 어찌됐든 처음에 그 공무를 위해서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면 뒤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더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임명 정치 소명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시고 또 내려가는 것이고 구태여 왜 두 번 하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소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가 닿아야 하는 것인데 동시에 부담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부담도 책임도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하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대외 환경은 저는 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한 이후에 이렇게 나쁜 대외 환경을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을 정도냐 할 정도로 우려가 큽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것을 만든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흔들리고 있고요. 남북 관계는 최악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적대감만 키우고 남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유사 상황에서 이것이 전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많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입니다. 이런 것도 다 깨졌고 북한마저도 이제 교전적인 두 국가로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두 번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까? 저는 정동영 후보자님보다 더 적절한 인물이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마냥 낙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냥 단순히 해보겠다가 아니라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힘은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적 지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보수 정부 때 기치를 세웠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건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했고요.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남북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강대 강의 결과물이 적대적 두 국가로 왔지만 그러나 다시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35년 동안 유지해왔던 상호 존중, 상호 공존,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조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4번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5번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자. 얼마나 이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대헌장입니다.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것은 또 보수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이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게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적 합의, 여야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면 북도 호응할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우호적 두 국가 관계로 바꾸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남이 갈등을 극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데서는 뭐 더 이상 어떤 이견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도 보면 어제죠. 북한이 이제 한미일 공중 훈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김병주 의원께서 그 무인기 보낸 것 좌표 중에 하나가 김정은 숙소로 추정되는 사실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도 국방부 쪽에서는 대대 쪽에서는 오히려 참수작전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참수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2월에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당장에도 지금 이런 한미일 이 훈련이라든지 또 지금 한미 연합훈련 또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뭔가 없이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훈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김준영 의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걸 미국에 제안하겠다 하는 것이 물꼬를 텄던 그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전혀 비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보시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서훈이나 또는 지금의 이종석 장관이나 우리 정동영 후보자처럼 뭔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북한이 좋아할 인사, 그러니까 북한이 적어도 나와서 대화할 만한 상대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비난을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파고 협력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북한은 더 불신할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부적격 인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불발 이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미군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한미 군사 연습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리고 돈 낭비다. 이걸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것을 그때 8월로 예정됐던 그 훈련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동결 상태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